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이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은 무엇보다 기온이 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일보다 20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온 상황인데요. 내일까지도 이렇게 강력한 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면서 대비 단단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 미국 증시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며 지난 증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중국의 봉쇄 조치가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보여지면서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여전히 이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이 연준 당국 의원들의 발언에 조금 주목을 한 상황인 만큼 이 다가올 발표 그리고 그 발표 이후에 우리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이후의 상황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저희 증시 상황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전일에는 양대 지수 모두 상승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9% 상승하면서 2,44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727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내 포트와 내 종목의 상황은 어떠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준비해뒀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실 때 저희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방을 열어놨습니다. 이제 한 9자리 정도 남았어요. 아마 금방 닫힐 겁니다. 들어오실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야 되고 오늘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자정이 넘어가는 새벽 3시 30분에 일단은 파월 연설이 있을 예정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은 경계감에 나스닥은 소폭 하락, 다우는 0.1% 상승 이렇게 그냥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네요. 거기다가 아침에는 좀 매도가 조금 나왔었죠.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가 지금 플러스 300억으로 바뀐 것 같은데 외국인들도 주식을 계속 사고 있고 어제도 기관들하고 기관 투자자들하고 금융 투자하고 이쪽 애들이 이제 사는 거 보면은 크게는 안 빠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자, 그리고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더 드리면 차트가 굉장히 이쁘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시장이 상승할 때 개인들 기준으로 시장을 상승할 때 주식을 매매하거나 사면 승률은 90% 됩니다. 방송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시장이 상승할 때 주식을 하잖아요. 승률이 90%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상승장이 왔다, 시장이 상승하는데 주식을 샀는데 깨진다? 아유, 웬만하면 없어요. 10개 중에 9개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실전 매매 정수도 보고 시장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표육 종목의 수익률은 아니 개인들이 혼자 해도 90%인데 10개 중에 9개가 올라가는데 방송을 보는데 90% 안 나오겠습니까? 그 중요한 게 뭐란 얘기예요? 방송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시장이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방송 안 봐도 돼요. 시장 상승할 때에서는 그냥 여러분들 혼자 해도 10개 중에 9개가 올라가는 승률이 90%가 되는. 근데 시장이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률이 확 떨어지죠. 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근데 저 이정수 전문가는
실전 매매 정수 방송하면서 이 시장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시장을 잘 맞추는 전문가로 그래서 저는 왜 승률이 왜 90%가 나오느냐 시장이 상승할 때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한 절반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수익률 달성 확률도 50% 이하로 뚝 떨어지지만 이렇게 시장이 상승할 때는 개인들 혼자 해도 90%인데 달성 확률이 시장이 오늘도 자 보면은 자 코스피 차트 이렇게 올라가죠. 그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면 종목들이 계속 수익 달성이 당연히 90% 정도 되겠죠. 10개 중에 9개는 수익 달성이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종목들이 수익 달성 되고 있고 하락하는 거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나올까 말까 하고 하는 이유가 시장이 올라가면 원래 그래 원래. 방송을 안 보더라도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원래 그래 원래.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원래 그렇게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 거고 장이 빠질 때는 저는 그래서 장이 빠질 때 종목을 줘요 안 줘요? 주긴 주는데 하한가에 놓죠. 삼성전자 하한가에 사세요. 현대차이 2만 원에 사세요. 삼성전자 10,000원에 사세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다 내려놓죠.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시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주식 사야 된다. 나쁘지 않다. 이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은 지지하죠. 오늘 새벽 3시 30분에 파월 연설이 있다라고 하지만 뭐 그닥 그렇게 크게 시장은 걱정을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럼 3시 30분 얘기 딱 끝나고 나서 별 얘기 없네 하고 미국 시장도 4% 이상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등 주거나 올라가게 되면 나스닥 여기서 4%가 깨져갖고 많이 깨지거나 이러면은 큰일 나지만 그럴 것 같지가 않죠, 느낌이? 그럼 지지하고 그 얘기 지나면 그러니까 악재 소멸이 되는 거죠. 불안감 소멸이 되면서 다시 미국 시장은 산타랠리라고 위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갈 텐데 벌써부터 움직이는 게 좀 수상쩍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그 연설 때문에 무서워갖고 주식도 못 사고 있고 그러면은 약간 우회해서 테마주로 들어가면 됩니다. 중국 소비주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소비주 여러 가지가 있죠. OTT. 근데 게임주는 P2E가 좀 불안하니까 화장품, 그다음에 OTT 관련주들,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엔터주들, 그리고 여행 이쪽, 그렇죠? 여행 관광 이쪽하고 카지노 관련주들.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파라다이스 카지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들은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건설기계 관련주들도 오늘도 또 강한데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IT주들도 계속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LG전자 지금 4.3% 강하죠. 거기다가 LG화학도 2% 강하죠. 뭐 철강주도 오늘 움직임이 좋지만 LG전자를 비롯한 LG노텍도 오늘 흐름들 강하고요. LG노텍도 1.8% 강세고 삼성전자도 플러스권역에 있고 그래서 IT주들도 지금 플러스권역에 있는 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오늘 파월 그렇게 안 좋은 얘기는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외국인들도 주식을 계속 사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면 오늘도 주식을 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겁먹을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파월 연설이 끝나는 오늘 자정 넘어가는 새벽 30분이 끝나고 나서의 내일서부터의 흐름들은 또다시 좋아지지 않을까를 먼저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시장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안에서는 좀 매수를 진행하시면 든든한 투자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 파월의 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늘 같은 시장에서 공략해야 할 종목들은 따로 좀 저희와 함께 챙겨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이수페타시스 6,020원에 매수가에 잡아주셨는데요. 3.2% 수익률 달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화요일에는 현대건설기계 잡아주셨는데 58,500원에 매수가에서 3.6%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수요일에 고영을 잡아주셨는데요. 13,600원에 매수가에는 아직은 미도달린 상황이고요. TYM 같은 경우에 지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만큼 2,400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이번 주 표적 종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는 이수페타시스 잡아주셨는데요. 매수가는 6,340원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잡아주셨던 파라다이스 16,700원의 매수가에서 2.7% 수익률 달성에 성공해 줬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37.3%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GKL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GKL입니다. 카지노 관련주 쪽이고요. 이쪽이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기사는 빨리 찾아보면은 많이 나와요. 특히 이게 8월 달서부터 실적 좋아진다는 얘기 나오긴 했는데 11월 달 들어서 갑자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카지노 관련주 해갖고 실적이 좋다 뭐 해갖고 아침에서는 4%대였는데 종가상을 보니까 12.38% 아주 폭등을 했더라고요. 전고점 돌파하고 가겠다는 뜻인데 이 카지노 관련주들이 시가총액도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 잠깐만요. 강원 뭐가 있어요? 강원랜드가 맞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한 5조짜리 종목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파라다이스 이것도 한 1조가 넘어가는 종목이고 GKL도 1조가 넘어가는데 물량은 충분한데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카지노 관련주들은 안 좋은 상황을 다 겪어냈으니까 그럼 이제는 이제 꽃길만 남았거든요. 일본 관광객들이 베팅을 많이 해가지고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와 그리고 지금 어제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이 갑자기 막 움직였죠. 이게 그 중국의 안에서 뭐 여기 뭐 베이징부터 상하이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중국 내에서 시위가 막 나오니까 이게 이제 이러다가 이제 중국이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놀래가지고 그래갖고 완화를 하겠다. 코로나 이동이라든지 뭐 버스 이동이라든지 뭐 펜스 막 딱딱한 거 해놓고 이런 것들도 다 치우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완화 조치하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갑자기 화장품 관련주 급등하고 그다음에 뭐 게임주도 흔들렸다가 다시 또 반등 주고 거기다가 영상 콘텐츠 어제도 강했고 그러는데 어제 여행주도 강하게 움직였고 뭐 등등 이렇게 움직였는데 카지노 관련주들은 그거에 비해서 가긴 갔어요, 어제. 얘네들도 한 3, 4% 갔는데, 화장품주도 어제 22%, 25% 막 날아갔잖아요, 어제. 근데 그거에 비하면 좀 덜 간 것 같고, 그리고 실적들이 좋으니까 마찬가지.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예요. 계속 좋아질 거고. 왜냐면 제일 안 좋은 상황, 왜냐면 사람들이 아예 그냥 모임 자체 뭐 5명 이내로 그러니까 모이는 거를 우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못 가고 그랬잖아요. 안 가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는 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그쪽으로 실적에 대한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급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GKL 표적 종목 갖고 나왔으니까 이따가 파라다이스 먼저 보고 GKL 다시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추천해드렸던 파라다이스. 자, 파라다이스 아침보다 좀 더 올라가고 있네요. 전고점 돌파 직전 패턴이라 그랬죠. 어제 16,700원 얘기해드렸는데 아마 지금 한 2.8%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호가만 더 올라가면 아마 3% 달성일 텐데 전고점 아마 돌파가 될 겁니다. 돌파가 돼야죠. 왜냐하면 이게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파라다이스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상황은 여기서 끝났고 코로나 때. 코로나의 가장 안 좋은 상황을 벗어났고 그럼 이전에 있어도 영광을 찾으러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세력들의 수급이 중요한데 왜냐면 시가총액이 좀 있으니까 1조 5천억짜리니까 기관이든 외국인들이 누가 사야 되거든요. 보니까 많이 사죠. 어제도 19만 주. 계속 외국인들은 계속 쓸어 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를. 어제도 기관들이 30만 주를 담았고 투신도 10만 주를 담았고 이유는 어닝 서프라이즈 내지는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 그리고 앞으로 실적들이 계속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상황들 뭐 그렇게 해갖고 지금
전고점 아마 돌파를 곧 이뤄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많이 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개인들이 못 덤벼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도. 그렇죠.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죠. 바닥에서는 한 40%, 50% 올라갔죠. 40% 올라갔죠. 바닥에서 40% 올라갔는데 월봉으로 보면 올라간 거 없이 완전 바닥에 있습니다. 완전 바닥에 있은 일단 그런 종목이니까 가지고 갔다가 3% 이상 수익 나면은 그때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급등명중한 종목 두 가지 살펴볼 텐데 먼저는 현대건설기계부터 보겠습니다. 자, 현대건설기계. 자, 오늘도 현대 두산인프라코어라 현대건설기계가 안 빠지고 잘 버텨요. 이게 9.2% 그러니까 11월 22일 날에 58,500원에 이제 드렸던 종목인데 뭐 어제 얘기했듯이 한번 조정 받을 만도 한데 조정을 안 받는 것은 수급의 힘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좋아서 아직까지 잘 안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조정 받으면 다시 또 올라갈 종목이니까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거는 흔들려도 그냥 버티세요. 비중이 많다면 좀 줄이는 게 좋고 근데 아직 5일선 이탈도 안 나와서 떨어질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은데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고점을 뚫어놓고 뭐 여기서 계속 위에서 이렇게 조금씩 전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계 관련주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동이 돌아가면서 5% 장중에 올라갔다 지금 밀리는 상황이고, 자 다음은 이제 TYM 어제 좀 많이 올라갔죠.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일단 수급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이 정도 올라갔으면 수익이 충분히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팔면서 가져가고 이제 오징어 다리를 남겨놓으면 되는데 이게 언제 떨어지냐면은 외국인들이 팔아야 떨어지는데 외국인들이 어제 148만 주를 주워 담았어요. 기관들도 28만 주 주워 담고. 그러니까 지금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담아놨죠. 지금 100만 주 넘게 지금 기관들이 4일 동안에서 쓸어 담고 있고 연기금도 최근 한 60만 주, 한 70만 주 4일 동안에 이제 쓸어 담고 있는 중이고 외국인들도 어제 하루 만에 148만 주 담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3거래일 동안 한 400만 주 정도, 400만 주 던졌습니다. 4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안 떨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도 이게 눌리는 척을 했다가 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 가는 종목이 지금 현대 두산인프라코어죠. 흔들리는 척하고 날아가고 흔들리는 척하고 날아가고 현대 건설기계도 마찬가지. 얘네들도 계속 이렇게 타고 가듯이 수급의 힘은 그런 겁니다. 수급이 깡패라 그랬죠. 수급이 좋으면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사대면 개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잘 내려오질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도 수익이 났으면 일부는 팔고 나머지 오징어 다리를 남겨놓고 뭐 3,000원이든 3,500원이든 외국인들이 팔기 전까지는 계속 가져가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GKL. 자, 이것도 전고점 돌파 직전에 있는 패턴인데 가격대는 파라다이스하고 비슷비슷해요. 17,000원대인데 자, 이거는 이제 얼마에 사셔야 되냐면 얘도 전고점 돌파 직전이니까 뭐 흔들릴 때마다 사도 좋은데 일단 가격이 안 들어올까 봐 17,100원에 일단 공략을 합니다. 물량은 많아요. 1조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뭐 물량은 충분히 많으니까 흔들 때마다 공략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수급이 좋습니다. 얘도 수급이 외국인들이 자꾸 주워 담고 있죠. 그리고 GKL은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 바닥에서 얘도 한 40% 갔을 거예요. 37% 바닥에서는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개인들이 안 사죠. 고점에서 70% 넘게 빠진 종목이에요. 최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이고 완전 바닥주입니다. 아마 역사적인 최악의 국면을 지났으니까 카지노한테는 사람이 모이질 못해요. 2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것도 풀리고 이제 슬슬 올라가겠죠 이제. 그래서 이쪽 그 외국인들이 계속 주워 담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 이미 롯데 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이 어제 12% 폭등을 했고 얘가 전고점을 돌파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카지노 관련주들도 전고점 돌파가 곧 임박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GKL을 표적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GKL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도 카지노 관련주 잡아주셨는데요. 요즘 최근 들어 카지노 관련주 흐름과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매수가로는 17,1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은 또 1,500명 꽉 찼습니다. 근데 뭐 기다리다 보면은 한두 명 정도는 장중에도 나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시도하다 보면은 그 틈바구니를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열심히 시도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일에서도 또 열어드리는데 그러면 한 5명에서 또 9명은 꼭 이렇게 빈자리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원이 꽉 찼기 때문에 일단은 안 돌아지는 거는 정상입니다. 지금 열어놨는데 안 돌아지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자, 그러면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이노텍이요. LG노텍. 네. 31만 7천 원에 네. 20%요. 31만 7천 원에 20%. 네. 언제 사셨어요? 한 열흘 정도? 열흘 정도? 네. 근데 이게 매수가 부근에는 안 오고 요 가격에서 맴돌다가 아침에 조금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매수가가 안 와서. 뭐 샀는데 꼭 매수가로 와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좀 하락. 그러니까 사다 보면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사다 보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주식이 원웨이로 올라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 지금 차트 볼게요. 정상이에요, 네. 지금. 자, 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3번 상승을 했으니까 잠깐 쉬는 거예요. 쉬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파월 연설을 자정 넘어가는 새벽 3시 30분에 있을 예정인데 네. 파월이 자꾸 금리 인상한다 뭐 한다 그래갖고 이런 기술주들이 맨날 그 떨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긴축 때문에. 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연설 앞두고 종목들이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도 마찬가지고 떨어져야 정상인데 안 떨어지고 지금 잘 버티죠.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새벽에 있을 그 파월 연설이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먼저 지금 얘들 반응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눌림목을 주고 나서 다시 반등을 주면은 31만 원은 갖다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한 32만 원 정도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 얘가 넘어가면은 IT 부품주들은 얘보다 2배 더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얘가 한 31만 원, 32만 원으로 올라가면 얘를 팔아다가 조금 더 네. 가벼운 IT 부품주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데 네. 얘를 이제 바로미터로 보고 얘를 기준으로 보고 얘가 네. 32만 원, 33만 원을 넘어가면은 IT 네. 부품주가 훨씬 더 움직임이 좋고 잘 가니까 네. 그렇게 매매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얘는 일단 32만 원까지 가거나 넘어가거나 할 가능성이 높지 밑으로 떨어지거나 박살날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니까 일단 수익에서 잘 파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까요? 일단 파월 연설 끝나면은 아마 IT주들이 뭔가 방향을 짓겠죠. 네. 만약에 파월이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꺼내가지고 뭐 금리를 한 20% 올려가지고 미국 사람들 다 굶어 죽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얘기를 퍼뜨려 버리게 되면은 IT주는 내일 다 한가 가겠죠. 근데 그런 것만 아니면 네. 반등 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반응을 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여튼 내일 일단 목요일 날 일단 결과가 나올 거니까 좀 더 버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이 됐는데 TV로 보시면은 좀 느릴 건데요. 여보세요. 자 그럼 먼저 문자부터 갔다 오겠습니다. 자 문자로 에코플라스틱 3,391원에 30%.
자, 지금 가격 정도 내에서 이제 공략하신 건데, 자, 패턴은, 자, 차트 보겠습니다. 패턴은 괜찮은데요. 이게 상승하고, 여기서 눌리고, 여기를 지지를 하고, 이제 여기서 들어줘야 되는데,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거래가 없죠. 그래서 계속 횡보만 하는 건데, 지금 정도의 가격에 공략했으면은 이제 단기죠, 단기. 3,270원이 깨지면은 그것만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나빠서 손절하는 건 아니에요. 손절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손절했더니 그 다음 날에 받치면서 급등해서 4,000원 가버리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깨진다고 손절 안 하고 결국은 주식은 냅두니까 역시 올라가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버릇을 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들이 걸리는 거죠. 카카오부터 해가지고 뭐 시젠 이런 종목들을 고점에 산 사람들 어때요? 역시 주식은 물리면 갖고 가는 거야 하니까 70% 빠지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위치가 좀 떠 있다 싶으면 단기 매매가 무조건 유리한 거고요. 바닥에 있을 때서는 뭐 물려도 괜찮은데 근데 바닥도 지하실 1층도 있고 100층도 있고 10,000층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양호하기 때문에 만약에 2,270원이 깨졌다? 3,270원이 깨졌다? 해서 손절을 안 한다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거는 아니겠지만 이게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수익이 나긴 하겠지만 그런 버릇을 들리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은 70%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걸리기 때문에 원칙은 지키는 게 좋다. 그래서 3,270원이 깨지면 손절해 버리고요. 안 깨졌으니까 갖고 있다가 한 3,600원이나 3,700원 정도에서 파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는 전화로 갑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3만 1,000원에 500주 30%요. 예, 30%고 23만 1,000원? 예. 23만 1,000원. 이거 예전에도 한번 상담 받았던 적 있죠? 예, 한 번 했어요. 가지고 안 팔으시고 그냥 14만 1,000원까지 갔었는지. 그때 아마 제가 이거 더 떨어질 거다라고 그때 얘기했었던 예, 것 그때 같은데. 그러더니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렇죠. 진짜 떨어졌죠. 그러니까 추세가 그때 아마 그때 따뜻할 때였으니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5월달, 6월달 아마 이쯤이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버텼으니까 이제는 팔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는 자 봐봐요. 여기서는 아직 떨어질 자리가 남았고 장도 안 좋았고 계속 하락 추세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진 건데 물론 이제 마음 같아서는 그때 차라리 20만 원대에서 손절해버리고 거의 30% 더 떨어졌으니까 예, 30%, 그렇죠. 30%더 떨어졌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손절해버리고 이 바닥에 사가지고 그냥 가져가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이, 쉬우면은 예. 누가 카카오에 물리고 누가 삼성전자에 물리고 누가 주식에 물리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우리는 어렵기 또 나이 때문에. 먹어도 잘 몰라. 예. 그리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잘 팔아요. 근데 손실이 난 예.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잘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수들도 손실 난 상태에서는 고민이 많아요. 그냥 이걸 잘라버리는 게 맞는 건가, 그냥 가져가는 게 맞는 건가. 근데 초보자들은 물리면은 진짜 던지기 어렵거든요. 어쨌든 예. 그 과정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어려운 과정 예. 끝났고 30%더 떨어졌으면 된 거고 이제는 바닥을 돌린 거거든요. 지금 자, 바닥은 나온 그래요? 거예요. 지금 바닥은 예. 나왔고 이제는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요? 네, 가져가는데 근데 매수 가격이 낮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아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그래도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면은 19만 아마 2,000원 2번 갔는데 안 팔았는데 팔지 19만 마세요. 팔지 말아요? 왜냐면 이제는 개인들이 다 던지고 있고요. 예. 외국인들이 주워 담고 있기 때문에 예. 한 6개월 안에는 23만 원 갈 것 같거든요. 예, 아이고 그냥 가기만 하면 갖고 있어야죠. 예. 이제 가져가세요. 이제 가져가면은 이제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나중에 아이고, 다시 한 괜찮아요. 16만 예. 원으로 조정받으면은 매수가 되는지 추가 매수가 되는지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고 이왕이면은 얼마요? 그냥 20만 원으로 넘어가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려올 거라 생각해서 어차피 지난번에도 안 던졌는데 굳이 여기서 던질 필요는 더더욱 없는 거니까 예. 그냥 가져가세요. 그럼 얼마까지 또 내려오기는 내려오겠어요? 아니요, 잘 안 내려올 것 같은데 혹시나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질문을 주시면 되고 예. 그냥 20만 원 지금 이 상태에서 넘어가는 게 제일 좋으니까 꼭 가져가세요 그냥. 예, 아이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예.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종목은 심택이고요. 심택?
예. 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35,800원이고요. 35,8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비중은 10%. 예. 자, 이 심택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 며칠 전에서도 상담을 해드렸는데 수급이 안 좋아서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랬는데 예. 더 떨어지진 않는데 지금 수급이 안 좋아요. 예, 예. 지금 수급이 계속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해요. 개인들만 계속 사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세력들은 분명히 한 번은 흔들고 갑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던질 때까지 뭔가 흔들면서 아니면은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가는데 얘만 안 올라가거나 이런 애들이 나오니까 추가 매수는 외국인들이 사는 시점서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막 만주 사는 거는 그냥 꼬시는 거고요. 더 떨어지려고. 그러면 안 되고 외국인들이 한 10만 주, 20만 주 이렇게 들어오는 거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고 그냥 이거는 그냥 갖고만 있으세요. 아, 갖고 보유할까요? 보유는 가능한데 근데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다른 종목들은 수급이 좋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IT 섹터에도. 예,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얘네들은 거의 꼴등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수급이 나쁜 종목이 IT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예. 이렇게 수급이 너무 나빠요, 이게. 수급이 보면은 오른쪽에 다시 풀어쳐. 그렇네요. 그렇죠? 이게 예. 빨간색으로 꽉 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명란젓 차트라 그러는데 예. 예를 들어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뭐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잘 가느냐? 엄청 잘 가죠. 잘 가는 이유가 있어요. 수급이 좋아서 그러니까 못 사죠. 못 사는데 보면은 외국인들이 뭘 사고 있고 그리고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있어요. 그것도 반도체 장비 종인데 얘도 지금 잘 가는데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도 수급이 좀 양호하니까 이것도 움직임이 최근에 나쁘지가 않고 그다음에 뭐 에로티 베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잘 움직이는 것들이 그렇게 수급이 보조가 맞춰지면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빨간색이 좀 많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급이 이런 식으로 좋아야 되는데 심택이 그게 꼬여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일단 다른 애들이 강하게 다 움직이면은 그 뒤늦게 좀 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은 개인들이 포기하고 외국인들이 한 20만 주 정도 들어오는 시점 그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지금처럼 계속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한 차례 더 폭락을 한 번 더 시켰다가 그러니까 여기 3만 원짜리까지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장난 한번 친다고 30% 빠지면은 다른 애들은 5% 10% 올라가는데 혼자 마이너스 10% 빠지면은 속 아프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 안 되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를 보고 들어가자. 회사는 괜찮아요. 회사는 괜찮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급이 다른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걸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제 생각에는 비중을 좀 줄이고 지금 비중이 많지가 않아요. 10%면은. 자, 뭐 비중이 뭐 30%라 그러면 10%라도 줄였다가 다른 거로 교체해 보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그 정도 비중이면은 그냥 갖고 있어도 됩니다. 아, 예, 예.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노란톡 정원이 가득 찬 상황이지만 결혼이 생길 시에 바로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 시장의 흐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GKL 오늘 매수가로는 17,1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17,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매수 포인트 잡아 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양시장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여줬던 코스피,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각각 74억 원, 543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 중에서 기관 투자자 홀로 덜어냅니다. 641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요, 개인 투자자 홀로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1,017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각각 150억 원, 793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상승의 흐름이 좀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가 넘는 상승폭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 지수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양대 시장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1% 상승하면서 2,44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7% 하락하면서 726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장이 빠지진 않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화장품 이제 흔들리는 쪽이 있고 올라가는 쪽이 있고 제약주도 강한 쪽은 굉장히 좋아요. 오늘 어제는 삼천당 제약이 상한가를 갔지만 오늘은 JW 신약이 16%를 급등을 하고 있고 근데 다 가는 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약주들도 좋아요.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약주 흐름들도 괜찮고 영상 콘텐츠 OTT 관련주들도 제가 좋다고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어제도 그저께도 이제 잘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테마주의 흐름도 괜찮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오늘은 이제 파월 연설 때문에 시장이 약간 이제 급등은 제한적이고 급락은 안 하고 있고 자 코스피 차트도 딱 보면은 이따가도 공개 방송에서 얘기하겠지만 급락하는 흐름은 없단 말이에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자 차트 보면은 저점이 안 깨지죠? 코스피도 안 깨지죠? 오히려 반등 주려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 1.1% 상승에다가 삼성전기도 1.2%, LG전자 4% 정도 상승하고 있고 뭐 장중에 수급도 외국인들이 500억 사고 있고 개인들은 지금 겁나갖고 다시 주식을 던지고 있는 중이고 분명 아침에 좀 샀던 것 같은데 1,000억 넘게 자 던지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파월 연설 이후에서의 이제 테마 장세가 다시 벌어지거나 아니면 눌렸던 억압받았던 종목들이 움직이거나 할 텐데 일단 좋게 봅니다. 테마 장세는 계속 될 거고 제가 제 2라운드 시작이라고 했고 매매 장세 좋다. 이전에 있었던 흐름과는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1년 동안 빠졌었던 체질과는 달라진 그런 좋은 장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맞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 맞고 그리고 뭐 섹터들 종목들 좋은 것들 많지만 아까 얘기했었던 카지노 관련주도 같은 경우는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 상태에서 바닥에 있고 수급도 좋고 아까 보니까 파라다이스는 고점을 돌파했더라고요. 파라다이스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렇죠? 아직 꼬리 조점까지는 아니고 근데 종가상으로는 고점을 돌파를 한 거고요. 그러면 파라다이스가 어제 추천한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사서 올라갔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서는 못 올립니다. 1조짜리 종목을 어떻게 올려요?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팩트만 질르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돈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 물려 있거나 다른 쪽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럼 누가 사느냐? 기가 외국인들만 사는 거예요. 지금장은. 개인들은 뭐만 하고 있어요? 팔고만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올라오면 개인들은 팔고만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요? 오늘 장 끝나고 한번 봐보세요. 개인들만 팔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좋은 종목을 줘도 왜 못 산다? 일단 돈이 없습니다. 1억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살 수 있죠. 한 10만 원, 100만 원 남았으니까. 그거 산다고 그게 계좌가 올라갑니까? 1억 정도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살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지금 개인들이 지금 상황입니다. 대부분 다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궁금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쨌든 파라다이스 정고점 돌파했으니까 오늘의 표육 종목인 GKL 여러분들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알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왜? 수급의 힘. 시가총액 1조가 넘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개인들이 산다고 올라갑니까? 오히려 개인들이 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오늘 장 끝나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수급의 힘으로 알아서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어쨌든 각 기존에 갖고 있거나 아니면 살려는 사람들은 잘 한번 봐보세요. 제가 왜 괜히 카지노 관련주를 얘기하는지 12월 달에 또 재밌는 또 상황이 나올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DSR이요. DSR. 네, 6,600원에 10%. 6,600원에 10%. 최근에 사신 건가요? 아니요, 봄에 샀어요. 봄에. 네. 많이 물렸다가 많이 올라왔네요. 네네. 자,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많이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저항 받는 건데 바닥에서 50%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눌릴 수 있는 거고 눌렸다가 아마 또 갈 것 같은데요. 매도 시점 좀 궁금해서요. 매도 시점은 그러니까 일전에 한번 이제 수익이 한번 나왔다가 지금 다시 밀리는 건데, 그러니까 수익이 나올 때에서 다시 팔 수도 있고, 막 네. 욕심을 내겠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21선 라인을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아마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차트거든요, 이런 게. 네. 매도는 일단 1차는 7,000원에서 7,300원 정도, 2차는 한 8,000원까지는 보이네요. 아, 예, 그래요. 예,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안전한 방법은 매수 단가가 뭐 그게 높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높은 자리는 뭐 10,000원대가 높은 자리고 그런 거고, 이전에서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다가 지금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라 아마 7,000원 이상은 한번 보여주기는 할 건데, 한 네. 6,700원에서 7,000원 뭐 그 정도 사이로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분할 매도를 했다가 네. 나중에 조정받으면은 한 6,000원이나 그 이하에서 다시 재매수하면은 계속 매매하는 데는 재미있는 종목이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흐름이 좀 바뀌어갖고 시장의 흐름도 바뀌었고 이런 매매 패턴 같은 종목들도 계속 내년 이제 1월달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연말장, 연초장에서는 이렇게 좀 가벼운 종목들, 시가총액 1,000억짜리 이런 종목들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좀 재미있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 장이라 그래서 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계속 사고 파고 매매하신 데는 문제가 없고 어쨌든 수익 났다가 그러니까 절반씩 매도하세요. 절반 매도했다가 다시 떨어지면 주워 담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매매하면은 내년 초까지는 계속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으니까 보유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동제약. 일동제약. 예,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42,000원에 20% 정도 되는데요. 42,000원에 20%면은 최근에 사셨나요? 예, 예, 예. 최근에 뭐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보고 사셨나요? 예, 예. 그 저기 신약이 뭐 일본에서 뭐 개발이 됐다고 뭐 그래갖고. 뭐가 뉴스가 있는데 저는 뉴스는 잘 안 봐요. 그냥 그 차트 보고 차트가 좋으면 뉴스는 다 핑계이기 때문에 예, 예. 여기 뭐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뭐 뉴스의 힘을 가지고 일단 올라가고 있는 차트는 맞으니까 거래도 괜찮고요. 42,000원대. 일단 패턴은 아직 무너진 거는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매수 단가가 조금 높은 거는 아주 높은 거는 아니고 그냥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 나쁜 가격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초보자들이 이제 싸게 살 때에서는 뭐 3만 원대 뭐 이렇게 사는 거고 선수들은 뭐 지금 4만 원, 뭐 39,000원 이런 데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42,000원이라고 해서 뭐 고점에 물려갖고 뭐 그렇게 위험한 자리는 아니고 상승 후 지금 계속 여기서 횡보 내지는 왔다 갔다 흔들어주다가 그 다시 한 번 더 튈 때 거래가 실리면서 45,000원을 돌파를 해야 5만 원짜리가 나오는데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으로 쉽게 올라가면은 주식이 너무 쉽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흔들고 있는 중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돼. 지금 제약주 흐름들이 하락세에 있는지 상승세에 있는지. 그러니까 막 엄청난 상승세는 아닌데 바닥에서 이제 상승세로 돌아가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45,000원 돌파하고 5만 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45,000원쯤 갔을 때 다시 전화 주세요, 한번. 예, 예, 예. 자,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진다이아. 일진다이아? 일진다이아. 네. 일진다이아.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49,000원에 10%. 49,000원에 10%. 이거 몇 년 갖고 계신 거예요? 작년에. 3년? 작년 했어요. 1년 작년? 조금. 1년 정도? 네네. 그때 뭐 왜 샀는지는 기억도 이제 안 나죠? 네. 아마 그때 뭐 수소차 관련주 이슈에서 아마 샀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예, 그래가지고 이게 좀 물적 분할했어요. 근데 처음에
주식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물적 분할, 인적 분할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지고 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어요. 뭐 그것도 그거지만 장도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 장이 코스피가 5천, 6천, 뭐 만 넘어간다 이런 얘기 나왔으면은 물적 분할을 하면 뭐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하면 이제 회사를 쪼개버리니까 악재지만 쪼갠 다음에 각각의 역할을 해서 서로 으쌰으쌰 해갖고 더 커진 회사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말장난이거든요, 결국은. 예. 그러면 물적 분할하고도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근데 대부분은 떨어지죠. 네. 특히 장 떨어질 때는 이게 떨어지죠. 웬 떡이냐 하고 공매도 치는 애들은 아주 최고의 호재죠. 공매도 쳐놓고 물적 분할 시켜놓고 박살내버리니까. 어쨌든 장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빠질 만큼 빠졌어요. 지금 차트 보면은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네,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지금 65% 정도 되는 상황인데 물타기는 안 되는 게 지금 거래가 너무 말라가고 세력들이 네. 들어와야지 이게 움직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수소에 대한 이슈는 이제 전기차는 이제 어느 정도 해먹었을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수소 얘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아직 이쪽이 움직이기보다는 테마주들이 중국 소비주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거나 제약주로 몰리고 있거나 아니면 IT주들 이전에 안 움직였던 애들 걔네들이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얘네들은 조금 나중에 움직일 거긴데 그렇다고 손절은 하지 말고 언젠가는 다시 수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이쪽 애들도 이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반등을 줄 때까지는 기다려 보는 게 맞고요. 거래가 실려야 돼 한마디로. 네. 그냥 갖고 계세요 그냥. 그냥. 그냥 네, 가지고 네. 있어야죠 뭐. 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25,000원이 넘어가면은 그때서부터는 희망 신호가 나오는 건데 25,000원도 되게 멀죠. 네. 25,000원도 먼데. 근데 결국은 언젠가는 25,000원 넘어가면서 아유 50%는 올라가야 되네. 그래서 일단은 있고. 2만 원 넘어가는 게 관건이고요. 예. 그거 넘어가면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세요. 2만 원 넘어가면 추가 매수를 노려야 될 건지 아닐 건지를 한번 봐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문자로 가겠습니다. 휴마시스. 자 매수 가격은 19,500원에 10%. 19,500원에 10%면은 그게 크게 뭐 엄청나게 크게 물린 거는 아니에요. 20% 정도면은 복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자, 상승을 했고 조정을 받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다른 테마주들이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승기를 잡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일부 종목들만 튀는 흐름인데 충분히 2만 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잘 갖고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2만 원쯤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금호석유 21만 원에 10%. 한 1년 정도 물리신 건데 아까 롯데케미칼도 상담해 드렸지만 이 정유화학 섹터 애들도 이미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박스권으로 돌렸고 우상향으로 갈 건지는 이제 내년에 결판을 줘야 되는데 아직은 박스권의 흐름이니까 지금은 일단 반등을 한 차례 줄 만큼 줬으니까 다시 또 밀릴 수 있지만 걱정 말고요. 그냥 갖고 가세요. 가져갔다가 나중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면 20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한 6개월 봅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제주항공. 어제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이거 이제 합병 이슈 때문에 이제 잠깐 움직였고 거기 플러스 중국이 이제 그 해제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공편도 좀 해제를 하고 그러니까 자꾸 억압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머리에 뿔나갖고 막 전국적으로 시위하고 막 다른 나라 가서 시위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좀 풀어주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항공 노선이 또 풀리면은 또 그런 이제 호재도 있어서 그래서 움직인 건데 좀 덜 갔죠 다른 애들에 비해서 항공주도 움직인 거에 비하면 18,000원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4,000원대까지는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보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자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시장 좋다라 그랬어요. 파월 연설 의장 그 얘기가 새벽에 있겠지만 과연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시면은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들어오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또 건설기계 카지노 관련주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며 궁금하죠, 그렇죠?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공개 방송 때 한번 참여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방송 후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 11시에 공개 방송으로 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흐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